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만족스러운 삶을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놀랍도록 변화한 나를 만나서 원하는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안상아 작가님의 신여성의 레미장센이라는 책과 함께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욕망하고 우아하게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주된 타겟 독자층은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께도 그리고 40대, 50대, 60대 분들께도 충분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배우지 못했던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요소들과 그 실천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하는 방법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연출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법, 말투로 품격을 올리는 습관 등등이요. 우리의 삶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방법들 중에서 3가지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요.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200%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다면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력, 은밀하면서 우아한 권력 갖추기, 탁월한 유혹자의 태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관계는 열심히 할수록 당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대충대충 성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당신의 모든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건 옳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와 같이 매력이 없는 절실함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탁월한 유혹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소개팅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가 나왔는데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 경우, 혹은 나는 상대가 마음에 드는데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경우 말이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신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앞에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인드와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태도는 상대를 안달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기능의 립스틱이지만 약간의 디자인만 달라진 채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되는 순간 이 립스틱을 2번 다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태도에 당신의 마음이 조급해진 적이 있지 않은가요?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에 이끌립니다.
당신이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걸 들키는 순간 상대가 느끼기에 당신의 가치는 자신보다 낮다고 인식할 것이고 당신은 유혹자의 위치를 상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너의 안목이 부족한 거지. 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됩니다.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에게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절반이 당신과 다른 이성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당신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대방을 쟁취하고 싶은 불안감입니다. 당신의 매력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조급함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황의 초점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평가한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스스로를 검열하지 말고 상대를 평가하세요.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에 당신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절대로 넘겨주지 마세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면접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당신은 평가받는 위치의 지원자이며 상대는 당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면접관입니다. 이때 둘의 관계의 역학은 명확하죠? 당신이 을이고 상대가 갑입니다. 갑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그는 일단 당신 앞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꼿꼿하게 편 허리와 움츠리지 않은 어깨, 당당한 말투, 그리고 너무 몸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입사하게 된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당신이 이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합니다. 나아가 당신의 답변 혹은 이력서에 적힌 사항으로 당신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결단력과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사람인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최종적으로 회사 직원으로 뽑을 것인지 말지는 면접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의 역학 관계를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혹에 있어서 당신이 면접관의 위치에 설 차례입니다. 여유로운 태도,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질문 던지기,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위치까지 모두 당신이 지니세요. 그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 하며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만날 정도의 가치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간접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그 간접적인 언어와 행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여유로운 태도.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의 밑바탕은 여유로움입니다. 시각적인 분위기든 태도든 말이죠. 또한 여유로움의 본질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출력 이전에 자신만의 담보를 길러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상대방은 당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암시하는 듯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긋한 애티튜드. 우아함과 품위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행동을 상대방보다 한 박자 느리게 연출합니다. 표정은 온화하고 미소를 띠며 과하지 않은 풍부한 느낌으로, 말투 또한 천천히 또박또박 끝을 흐리지 않으면서 어조를 내리는 형태로 연출합니다. 모든 행동과 제스처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주변의 것들에 관심, 감정을 표현.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초점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과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맞추는 행동을 뜻합니다. 당신이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다는 것을 멘트로 드러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점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특히 저기 걸려있는 그림이 이곳의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2. 질문 던지기, 가치 입증, 요구하기. 당신이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를 넘어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대의 가치를 자신에게 어필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굳이 상대방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평가와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태도. 상대의 외모와 행동을 칭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정의 내림으로써 그 틀 안에 자신을 맞추고 싶은,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수저를 놓거나 냅킨을 건네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자상하시네요. 그런 매너는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데, 저는 그런 자상한 남자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낮은 가치로 평가당하거나 선택권을 넘겨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낮은 가치로 평가당하는 행동이란 자신감이 부족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선택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가치가 더 낮은 것 같은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면 걱정하지 맙시다. 가외관계가 명시적인 면접 상황과는 다르게 이성과의 만남에서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권력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의 순서를 역으로 이용해서 당신이 마치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상대는 그렇다는 인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받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매력적으로 행동했다고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보내드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섭시다. 당신의 매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을요. 상대를 진심으로 대한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를 대할 때에는 항상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네가 진짜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가짜로 대하는 것인지 바로 알아차린다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덕분일까요? 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있고 상대 또한 나의 진심을 알아주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진짜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에 얼마나 익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모든 것의 진짜를 보이려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친구랑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가 않은데 무릿속 다른 친구들과 멀어질 것만 같아서 애써 좋아하는 척을 한다면 나는 가짜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진짜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겁니다. 책의 막바지에 다다라 느꼈겠지만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절대로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분과 생각을 적절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상대방이 당신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당신에게 그 또한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유혹에는 연출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잠시 숨기는 척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저 사람을 나로 인해서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진심이 있어야만 당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유혹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만의 담보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발짝 내딛어 봅시다. 당신이 먼저 진심을 보인다면 세상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력 있는 여자 총정리 1. 활력 있는 여자, 욕망 있는 여자. 모든 문제는 부족한 체력에서 나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체력부터 기릅시다. 운동을 함으로써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심리적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몸을 움직임으로써 느껴지는 활기부터 갖추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쓰이며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건강하고 생기를 내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침울하고 저조한 분위기의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여자 중에서 활력이 없는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분하면 이 에너지로 어떻게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원하는 인생을 진취적으로 꾸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 주관이 뚜렷한 여자, 취향 있는 여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행복한 순간만 느끼기에도 짧은데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지녔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가 않을까요? 또한 남이 당신을 어떤 이미지와 얼마나 높은 가치로 바라보는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의 취향 또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치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비싸고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취미와 취향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아하게 된 배경의 취향이 아니라 왜 그런 취향을 갖게 되었는지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은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과 성찰은 언제나 필수입니다. 3. 담보 있는 여자. 자기 확신,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었지만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인생에서 나는 평생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몇 개월밖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성 또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온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성취 경험을 따지는데 그 이전에 나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뿌듯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원하는 인생의 퍼즐을 조금씩 맞춰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당신은 더더욱 동기를 느껴서 더 많은 성취 경험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4. 곳곳에 나만의 즐거운 세계가 있는 여자. 앞서 나만의 세계가 없이 오로지 에너지를 한 곳에만 쏟으면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세계가 오직 하나인데 그곳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가서 잠시 몸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계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고 에너지를 분산 투자해 놓는다면 한 곳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에는 다른 한 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세계가 즐거우면 이 세계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으니까 받아줄 준비를 해놓읍시다. 5. 아쉬울 게 없는 여자. 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많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움츠려 있는 분위기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여자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근거 있는 담보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님 말고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고 이 불안감은 당신에게 상대방을 더욱 원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척거리지 맙시다. 매번 아쉬운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6. 자연스러운 여자. 뭘 해도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바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출력을 부정하고 활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좋은 척, 속으로는 재미없는데 겉으로는 재밌는 척 등의 가식과 가짜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욕망하는 것들 그대로를 인정하고 표현합시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 모든 걸 일치시킵시다. 나를 숨기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어색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7. 사랑스러운 여자.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스러워지면 됩니다. 마치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으면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당신을 사랑스럽지 않게 만드는 요인부터 제거해 봅시다. 불평불만하기, 짜증내기,
안 될 거라고 성긋기, 남 인생에 지나친 관심 갖기 등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대상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봅시다. 귀여운 동물의 동영상이 될 수 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요? 앞에 1번부터 6번을 종합하면 됩니다. 딱 하나의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모두 갖추어 봅시다. 8. 연출력이 뛰어난 여자. 여기서의 연출력은 단순히 표정과 말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뻔뻔함과 자신감,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만 보이면 질리고 시시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또 어떨 때는 신비롭게 당신을 감추세요. 적재적소에 다양한 컨셉을 활용해서 새로움을 제공해 주세요. 새로움은 곧 유일함이며 유일함은 곧 희소성이기에 당신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담보, 절대적인 자기 확신 갖기. 담보를 만드는 방법.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원합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없이 한 달에 5kg 감량하는 방법과 같이 인내와 고통이 동반되지 않은 성공을 원하기도 하고, 책 한 권으로 영어 회화 정복하기처럼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 빠른 향상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건 다이어트와 영어 공부가 만년 새해 목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존감 높이기, 나를 사랑하기와 같은 주제의 자기계발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담보를 만드는 방법 또한 이와 다른 것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병행한 정도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영어회화 실력 향상 방법은 꾸준하게 그리고 자주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이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피로감과 부담감을 주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앞으로는 자기 확신이라는 비교적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을 갖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어제가 뿌듯하고 오늘이 즐거우며 내일이 기대되면 됩니다. 이런 나날들로 인생이 채워진다면 당신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루틴을 만들어라.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을 더하는 방법과 만족도를 낮추는 일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함, 무기력함, 남과의 비교, 불안함 등 불행한 감정을 느껴서 인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보다 생각이 너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중에서 절반 이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쩌면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감정과 같은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운동 수행 루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에 자신만의 일련의 동작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등학생 농구부 동아리 활동을 하던 시절
나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수행 루틴이 있었습니다. 자유투 또는 3점 슛 전에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쉰 후에 농구공 로고가 나의 정면을 향해 보이게 공을 잡은 뒤 바닥에 3번 튕기고 바로 슛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틴을 수행하면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별것 아닌 듯이 보이는 이 루틴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니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정해진 순서의 동작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면서 생각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므로 못 넣으면 어쩌지? 오늘 컨디션이 왠지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수하지는 않겠지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의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호흡 다음에 농구공 로고가 보이게 공을 잡은 다음에 바닥에 3번 튕긴 후 공을 던지면 이 공은 농구 골대에 완벽하게 들어간다라는 이전 성취 경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수행에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그동안 연습으로 쌓은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농구공을 던지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호흡을 한번 고르는 것을 생략하고 공을 바닥에 튕기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나만의 정해진 틀인 루틴이 있기에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재빠르게 인지하고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의 효과가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에 한창 몰두하던 시기에 공유 오피스에 출근한 후의 루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방에 있는 전등을 켜고 책상 위에 스탠드 전등을 켭니다. 사무실 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 후에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개수대로 나가서 전날 쓴 물컵을 닫고 그 옆에 놓인 티백을 따뜻한 물에 우리기 시작합니다. 티백이 우려지는 약 3분을 활용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3분이 지났으면 티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다시 내 사무실로 가져와서 책상 위에 올려둔 뒤에 약 5분간 명상을 시작합니다. 항상 똑같은 음악을 틀어놓은 다음에 오늘 할 일을 다이어리의 시간 순서대로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행 루틴을 마치면 다이어리에 적힌 오늘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 실행 과정 또한 아침 수행 루틴과 마찬가지로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촘촘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매일 똑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점심을 먹는 시간, 운동을 가는 시간, 심지어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무음으로 설정해 놓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자기 확신이 없을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은 루틴의 순서와 내용에 변화가 생겼지만 나만의 루틴으로 매일 자기 확신을 쌓아 나가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나의 하루, 1시간, 1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허투루 날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루틴이 있나요? 마음의 의지보다 당신의 몸이 먼저 기억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 확신을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를 느껴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소설가 하루키는 행복을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는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컨설팅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나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1년간의 성취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때 저는 이룬 게 거의 없어요. 하고 싶은 의지는 굴뚝 같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하고 싶은 열정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행력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답변이 꽤나 많았습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초반에 강한 의지를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나와 비슷한 목표를 지닌 집단으로 들어가서 나태해질 때마다 동기부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 내기와 같이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앞서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건 아닌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에 노출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발목이 묶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무기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분명 잘할 수 있어. 지금 너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푹 쉬어봐. 와 같은 당근도 남들은 다 해내는 일을 너라고 못하리란 이유는 없잖아. 다시 한번 시도해봐. 와 같은 채찍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도전하는 것, 결과가 아닌 과정의 목표를 세워서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당신의 성공 목록의 질을 높여나가기 이전에 양을 늘려나가 봅시다. 사실 성공에서 좋은 질과 나쁜 질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성취 경험은 정말 훌륭한 담보가 될 거야 와 같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우리의 세계는 점차 넓어지며 다양해져 갑니다. 물론 매 순간이 항상 희망차고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는커녕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서 불안감과 슬픔에 휩싸이는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걸고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야만 했던 순간 등등.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건 지난 시간에 대한 애도뿐만이 아니라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을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걸까?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만큼 새로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메타의 CEO인 셰릴 샌드버그의 린인에서 그녀의 말을 떠올립니다.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 한 문장은 어두컴컴한 길목에 한 줄기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아니 어쩌면 새로운 세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당신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계가 그 안전지대 오직 하나인 건 위험합니다. 이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의 일종인 피신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몸소 느끼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의도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의지 말고 환경을 바꿉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살기에는 본인의 잠재력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연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라. 매력적인 사기꾼이 되어라. 컨설팅에서 만난 수백여 명의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고 그 시간과 비례하여 꿈과 야망이 큰 멋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줄을 모르거나 혹은 잘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역량이 80점임에도 70점 혹은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착한 척하는 여자들일수록 더더욱이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를 80점이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70점으로 여기도록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질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은 맞아요 라고 대답한 여성들의 말은 대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들이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만만한 여자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80점인데 사람들이 나를 70점처럼 대한다면 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실제 가치를 10점이나 깎는 행동을 자처해서 한 것은 아닌지 말이죠. 혹은 타인이 나를 10점 깎아내리려고 할 때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도 말입니다.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80점의 역량이 있다고 해도 마치 90점처럼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이 10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출력에 따라서 인생의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투입한 노력량에 비해서 산출량이 많은 결정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들이는 노력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속의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연출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출력을 발휘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므로 연출에만 그치지 않고 90점의 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날씬하고 보기 좋은 몸매를 가진 여자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운동을 해서 몸선을 다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두꺼운 팔뚝을 잠시 가려줄 수 있는 소매의 옷을 입거나 종아리를 얇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향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80점으로 평가한 사람에게
나의 점수를 90점으로 올리지는 못할 망정 왜 일부러 70점으로 깎아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하며 나를 가치 높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도록 그들의 반응을 조절하고 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브랜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A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A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결국 그는 A의 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A는 가치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어떤가요? 연출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가 느낄 감정, 반응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였고, 결국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요? 만약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단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척 행동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약간의 포장과 추후에 실제 행하는 노력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건 모두의 승리를 위한 협상 전략입니다. 그도 자신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내가 그 여성이 되어준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첫 만남을 포함해서 친밀한 사이가 아닐 때 보여주기 어려웠던 시간이 흐르면서만이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건 재미없습니다. 약간의 아리송함으로 호기심과 기대심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한 단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투명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훤히 보이는 선물과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더 높을까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했을 때 몇 겹의 포장지와 더스트백을 활용해서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해 준다는 걸 떠올려 보면 정답이 어느 쪽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당신. 어떤 포장지를 택할 것인가요? 이왕 포장이 필요하다면 10점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장지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별밤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모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열대야에 지지 마시고 시원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